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생토록 완벽하게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금융소득,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요,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만 하지 않고 종합과세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분리과세를 한다면 이자 관련 소득세 15.4%만 떼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고세율 49.5%까지 부담을 지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당하는 사람들은 1년에 2천만 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됐을 때 어쩌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불이익이 오고요. 특히 또 종합과세를 당한다면 정부로부터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2천만 원을 1년에 초과해서 이자 배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세율로 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0%, 1.4%에서 총 15.4%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2천만 원까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1년에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종전과 같이 원천 징수세율 15.4%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도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첫 번째는요,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공동 투자한 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요, 당연히 2천만 원 이하일 때도 종합과세를 당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종합과세를 배제될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당하지 않는 소득, 제가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비과세 소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데요. 하지만 다 소소합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대표적으로요,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 이자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대상으로 하는 조합 예탁금도 마찬가지고, 녹색예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이런 비과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거기 관련돼서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과세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자, 분리과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기 채권 이자에 대해서 분리과세 한다면 30%, 총 33%로 분리과세로 종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2% 내지는 90%로 종결시킵니다. 기타 등등이 또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에서의 관련 근거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 그러니까 6%에서 45%까지 원천 징수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 등등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특법상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에 대해서 9%로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ISA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특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도 14%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SA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관련 근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때는 90%로 원천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한번 범위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의 범위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고 이자 배당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이자 배당 소득이 1년에 1인당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쭉 나열된 모습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종합과세를 당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로 비교과세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과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A와 B 중에서 비교해서 많이 나온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2천만 원까지는 14%로 계산을 해주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하고 기타 종합소득 금액은 합쳐서 기본세율로 과세해서 나온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5천이면 5천, 거기에 대해서 14%로 일단 계산을 합니다. 물론 비영업대금 이익은 25%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계산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온 금액이 12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1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120만 원이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 120이 되겠죠. 따라서 120만 원으로 비교과세해서 그걸 적용한다고 보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를 당하면 6에서 45%, 아니면 6.6%에서 49.5% 세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저는 무조건 14%, 15.4%를 무조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한 400여 편 현재 수록되어 있고요, 앞으로 많아지겠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저의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절세 노하우, 절세 스킬을 습득하셔갖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 무조건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영양가 있는 내용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종합과세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금이 많다는 것이죠. 종합소득세율 부담이 최고 49.5%입니다. 가령 10억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이자배당 투자소득이요, 이자배당 소득이요 1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이분은 10억 원 벌었지만 거의 반 내야 되고요, 건보료까지 따진다면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산이 진짜로 많으신 분들, 이분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겠죠. 종합과세 당한다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해서 헤어날 수 없고요. 특히 자산가에 무소속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그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 피부양자 등재가 돼 있는데 혹시라도 소득이 없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서 박탈당하고 평생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나 뭐 빌딩 같은 것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평생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산가라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장땡이라고, 소위 속된 말로 장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합과세를 당하게 된다면 결국은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종합과세 회피 전략으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종합과세를 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만을 가입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합과세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요, 종합과세는 안 당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 상속세도 절대로 못 피하니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회피 방법으로는요, 만기 조절을 합니다. 연단위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내로 만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가령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그 만기 금액 이자 배당 소득이 나왔다면요, 그것을 2천만 원으로 잘게 부숴가지고 연달이로 2천만 원 이내로 만기가 되도록 축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요, 만기 분산, 금액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소요가 많이 따르고 효과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1억 원이 아니라 2억, 3억, 10억이 된다면은 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많은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매번 신경 써야 되니까 또한 불편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는 절대로 못 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종합과세 회피하는 방법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입자를 분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녀, 아들, 딸, 손자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해서 가입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차명 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증여세가 또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법도 증여세, 상속세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서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한다면요. 가령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으로 비과세로 증여하시고요.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세요. 그러면 종합과세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면 증여세는 안 내지만은 상속세는 못 피하고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을 이전했거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가지고 비과세에서 얼마 정도의 이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효과도 떨어지고 따라서 그런 솔루션은요. 상속세 폭탄 맞고 비과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을 믿고서 실행한다면요.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질 뿐이죠. 왜 그러냐면요. 종합과세를 피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투자하고 절세는 전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세금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은 절세할 수 있었겠죠. 비과세를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것은 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전문가들이 있어요. 항상 이러한 솔루션에 급급하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절세 전략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과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인생에서는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정말로 미봉책만 남발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그 열거되었던 내용들이 바로 하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의 반대가 뭡니까? 상수죠. 상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요. 사실은 김상수입니다. 이름이 상수입니다. 상수를 영어로 콘스탄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명, 필명이 콘스탄트 김인데 제가 바로 상수입니다. 영어로 콘스탄트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상수의 솔루션, 콘스탄트 김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평생 해소하고요.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3대를 잇는 100년 동안의 투자와 절세, 100년 대계 자자순손 플랜,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 세금 우산을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정말로 엄청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회피 전략은 물론이고요. 당연히 그 모든 솔루션의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33년 동안의 VIP 컨설팅을 통해서 얻어낸 어떠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고요. 3세대, 4세대까지 100년 이상을 확실하게 그 세금과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플랜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NGP 플랜을 실행하게 된다면요.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정말로 자산이 많다면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투자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요. 그 예를 들어서 자녀 명의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다면 1차 상속세, 아버지의 상속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요. 손자녀 명의로 만약에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2대에 걸쳐서 2차 상속세마저도 완벽하게 폭발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수의 전략이고요. 반드시 상수의 전략,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평생 종합과세를 피하고 건보료를 피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마저 피하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요. 가름주교를 행행하더라도 절대로 세금으로 뺏기지 않는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